재적 대의원 219명 중 현재 출석 대의원은 174명으로 재적 대의원의 과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를 선언합니다. 의사 일정 해순대로 의사 일정을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경하거나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이가 없으시면 오영진요. 서울지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후의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확정되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의원총회 회의 검토 및 승인의 순서입니다. 일주일 전에 받으신 회의록 자료를 잘 검토하셨습니까? 질의 있으신 대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지부 이름 및 밝혀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의가 있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 회계년도 회계 보고 및 결산 보고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정가 제36조에 의거하여 지난 4월 5일 개최된 예산 결산 심의 분과위원회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기지부 최유성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 각 지부에서 추천된 대의원들이 모여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 내용과 새로운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일반 회원들은 물론 우리 동료 대의원들 중에서도 잘 모르실 수 있다는 내용을 어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총회 당일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시업정관 제36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2023 회계연도 미불금 회계, 2024 회계연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 예결산 심의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질의와 답변 내용과 함께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와 우리의 선배 대의원들이 간과한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관한 회의 내용들에 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결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던 회비 납부일의 근거인 무수가 22,987명이라는 내용은 시업 차원의 무수 증가의 필요성에 관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올해의 개선점에 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각 지부에서 보고하는 지부별 총 회원수로 무수가 계산된다는 점, 그리고 70세 이상 및 미가입 회원 증가로 인하여 그 증가분이 적다는 어쩌면은 3년 전, 아니 그 이전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부에서 취업 중앙의 회비와 지부 그리고 분해 회비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각 지부에 대한 부탁도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각 지부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중앙회와 지부 모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등록된 경기도 관내의 치과의사의 수가 7,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미납자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취업 중앙회의 역할이 함께 집중되어야 하는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무 공단이나 심평원과의 잘 조율된 협상을 통하여 최대한의 회비 납부를 위한 적정의 확보와 동기부여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무위원회의 회비 징수 대책 항목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도 그 결을 같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과연 일치하는지 혹은 주위에 취업의 문자를 차단한 분들의 경우를 들어보면 회비 납부율이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지구의 취업 회비 이관이 예년에 비하여 지연되어 회비 수입이 감소된 자료가 예결산위원회에 제공되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단순 행정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규정상 회비 납부 의무의 원칙인 납부 기한인 6월까지 납부하고 있는 정상적이고 선량한 회원들과의 차별화에 같은 세밀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에 관한 답변으로 납부 시기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재무위원회에서도 논의하였으나 회비 완납자에 대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비 미납자들이 미납에 대한 변명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 개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업의 기반인 치과 자체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헌하는 일자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월별 차등이 아닌 일괄적인 연회비의 납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와 지부의 입회비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배 세대들은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당해연대에 납부하는 경우와 다음 해에 지연 납부하는 경우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어려운 시기에 굳이 빨리 납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말 다양한 이유들 그렇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고려하는 세대에게 있어서 기존에 명시된 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회비 인상의 건으로 총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정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위원회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이 당시 대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예산 대비 위원회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결과를 보고선 예결산 위원님들이 상당히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작년 총회에서 회비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던 것입니다. 올해 서울지구 총회에서 회비 인상안이 부결된 상황이 아마도 그 학습 효과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위원님의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하여 한마디 덧붙인다면 사업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장애물이 많아 진행이 잘 안 되어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 제시된 세부 항목과 집행률을 비교했을 때 치과계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걱정도 참 많은 편이었습니다. 회원들의 참석률 증가를 위하여 지부에 내려오는 압박에 회무의 역량이 소진되고 과연 지부에 교부해줄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행사 자체의 성공 여부와 손익 부분을 과연 염려할 정도인지 100주년 기념 행사나 특수 행사 이외에 전시 행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등의 문제들에 관해였습니다. 다행히도 기사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지부들과의 조율을 기대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잠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난 5일의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결산 심의회의를 관통하는 어느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예결산 심의회의에서도 동일한 답변이었고
오늘 전국에서 왜 모였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결산세 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담당 임원이 직접 참석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총무이사님과 개무이사님의 원론적인 답변만이 보이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마저도 없다면 이라고 답변을 마무리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어느덧 기득권으로 안주하는 입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께서는 함께 심의회의를 지켜보아 주신 홍순호 부의장님과 안민호 감사님께 그와 같은 답답함에 대한 해결책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총회에서 공보위 대표로 오신 젊은 후배 선생님들의 발언의 목소리를 과연 오늘 들을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3년 임기인 대의원직을 여러 임기 동안 수행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미불금 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법과 같이 원론적이고 창의적인 후배들의 질문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아마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과 같이 두 개의 감사 보고서도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 세대들이 그저 검색만 해보면 민법과 상법의 원칙 그리고 그 근본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심의회의에서는 미불금 제도로 인하여 예결산 자료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불금 제도를 과연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인 지역 치과의사 실력의 보고 자료는 PPT를 이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예결산 검토의 방법론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결산과 예산의 자료에 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또한 파악하고 계신지요? 혹시나 너무나 복잡하여 예년과 같이 몇 가지 질의하고 통과시키는 반성에 젖어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업과 지구 그리고 분해의 회기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동료 치과의사들인 그분들이 변명 아닌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회비를 납부하시는 정확한 명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이와 같이 회비 납부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들 치과의사로서의 삶,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의 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손인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문구입니다. 오늘의 정기대의원 총회와 예산 결산 심의 과정은 우리들이 후배들의 치과계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다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예결위원님의 근원적인 질문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마치면서 대의원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좀 들었습니다. 세무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빨리 먼저 감사 보고를 받기 전에 이 개별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따로 받을 것인지를 먼저 묻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노영길 대의원. 네, 서울대의원 노영길입니다. 관련하여서 제가 작년 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너무 어색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개별 보고서라는 형식의 이름으로 책자로 발간되었는데 올해는 심지어 개별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책자도 아닌 이상한 문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정식 감사 보고서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이상위원회 감사 부분은 3명의 감사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의견이 있었던 바
아래 부분부터는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임을 명확히 해둡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이 밑에 첨부되었어야 하나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 보고서라는 거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감사들이 작성하고 감사단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내용을 협회에 넘겨서 담당 직원이 그 제작과 배포를 지시하는 게 마땅한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과 혹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누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작년에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의장님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책임 소재를 좀 확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의원총회에서도 개별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미 대의원 의결로 개별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취지도 간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만규 감사님께서 개별 의견서를 이렇게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보고서에 관해서는 합의로 하자라고 이미 지난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의견은 표시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인물로 나오는 것조차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의견을 감사로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발표 없이 이미 많은 대의원들이 개별 의견서 유인물을 통해서 내용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이번 회기의 감사 기간을 넘어가는 것들이 많고 관계가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또다시 이번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 결과로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3인이 의견이 일치되고 합의된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만 의결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저 의견은 필요합니다. 3인에 대해서 명확히 해줍니다 했으면은 이 책자에 같이 붙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계속 이상한 쪽으로 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대의원뿐만 아니라 협회 모든 구성원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라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 책자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대의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받을 것인지 문제 개편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법인의 그 정관이나 규약에도 이 감사 보고서는 3인이 각자가 제출하든 합의해서 제출하든 총회에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73차 총회 때도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 말씀드렸는데 감사 보고서는 이 총회 속성에서 채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총회 속성에 보고하면 보고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민법상에도 그렇고 어떤 법인 모든 거에 있어서 감사 보고서는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때마다 감사 보고서에 관례 사항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자구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다 결정해 왔습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는 윤준성 대의원의 발언은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 총회라는 것은 하나의 관례도 있고 하나의 어떤 명문화된 규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무시한다면
지금 만약에 감사 보고서가 무슨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걸 바꾸려면 다음 대의원 의장님께서 바꾸시든지 하죠. 저희가 있는 대의원 총회는 반드시 보고서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구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장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지구 최우창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뭐 감사가 셋이 하든 한 분이 하든 의견이 다르든 같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같은 치과에서 협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협회한테 이 이만규 강사가 낸 내용에 그중에 허위나 가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협회가 잘자려고 지적을 한 건데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뭐 한다고 그거를 채택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내일 실린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 갖고 우리가 협회가 더 의논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아니 뭐 맨날 하면은 지난번에 채택 안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만 결정한 거지 그게 이번에도 연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을 묻겠다고 했잖아요. 자,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신입니다. 지금 이 감사 보고서의 개별 의견을 채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제가 받은 책자에는 감사 보고서의 제목이 2024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로서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계획 의견서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 회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견들은 따로 자료를 만들든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그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우리가 지금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의견서는 감사 보고서에 그 채택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대의원 이현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게 대의원 총회거든요. 협회 이사회가 아니에요. 각 지부나 분회를 대표해서 각 회원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협회가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년간 어떻게 일을 잘 했는지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더 잘하는 쪽으로 채찍질도 하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대의원총회 자리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대의원총회에 와서 회원들이 불만 삼고 문제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논의되는 자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의원들은 협회의 자료들에 대해서 다 못 봅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거를 대신해서 대의원 총회에서 뽑은 강사들이 협회의 자료들을 저희보다 더 세심하게 보고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보고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총평에 보시면요. 2번과 3번 강사님들이 법무 비용 또 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달락이나 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개회부터 어떤 위원회에도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총평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법무 비용에 대해서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가 있습니다. 개별 감사 보고서도 아닙니다. 개별 의견서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개별 감사 보고서 작년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님들이 이렇게 따로 해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잘 만들었던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개별 의견서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는 뭐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 그 시간이 급박해서 그 책자 한 권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님이 우리 회원들을 대표한 대의원 또 대의원들을 대표해서 감사가 협회의 회무와 회계 등을 잘 봤다면 그리고 감사님들이 따로 이렇게 돈
본 것들이 다르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대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대의원들은 그것이 네가 진짜 본 게 맞냐, 협회에 보고하세요, 이렇게 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 서울지구에서만 있었던 일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고, 현재 유정님이 이런 얘기 하셨지만 올해 3년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회는 계속해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멋진 모습, 또 오픈된 모습,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는 게 3년차 유정의 길을 거두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저를 전국의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산대의원 배종현입니다. 여기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21년도 감사를 위해서 이사회 감사 자료 요청을 위한 답변을 요구한 그런 공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만규 감사님께서 수입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됐어요. 그래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왜 이걸 이렇게 들고 나오셔서 뒤에 읽어보면 이 공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를 이렇게 앞선 이유에 대해서 꼭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의장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원들이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표현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민경.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피감기관의 위법 부당한 점을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독립기구이며, 감사 보고서는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 대상입니다. 감사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회원에게 보고해야 되고, 민법과 상법 모두 이사회와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는 감사 보고는 단지 총회에 보고되는 의무이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는 합의제 판단 기구가 아니며 감사를 두상 두는 경우에도 각자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 사이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감사제도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고요. 아까 1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느냐 했는데, 지금 박태근 회장 저번 임기 때 서치 대의원 총회 의결을 다 받은 1년 반이 이상 지난 제가 그 법무비용 지출한 건에 대해서 그거를 감사하겠다고 감사도 아닌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를 모욕하고,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기는커녕 감사도 하지 않고 허위 감사를 했다고 하여서 그 기자회견까지 해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난 거라고 못 받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 모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이거 깊이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간사하고 반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종이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잠깐만. 그 남사통 대의원 의사 진행 받으십니까? 아니 안 됩니다. 노예비 대의원 의사 진행 받으십니까? 간단하게. 장에서 비용 효율성에 대한 제고가 요망으로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경우의 집행에 있어서는 적격 여부를 잘 판단하여 회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2024년 회계연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별로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 감사 보고서에는 다시 이런 문구가 인용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초저수가를 표방하는 기업형 치과가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기업형 치과이거나 상호형 치과로 의심이 됩니다. 최근의 불경기와
비교별수가 공개 같은 정책적 이슈가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과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러한 치과들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과들이 쉽게 고용부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과잉 배출되는 치과 의사의 숫자와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치과 인력 감축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담당위원회의 의원 검토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함으로 맡기나요? 안건 철회, 다음 이사회에서의 재논의, 회장단의 위임 등으로 인하여 신속 결정의 장애인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요청합니다. 정관 및 규정의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고려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반드시 그 필요한 예산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위원회와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 재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판단은 존중되지만 먼저 반드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시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도 검토해야 하며 특히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가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1년이 남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의 신청 및 법정 공방에 해방되는 길은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제도 법률과 개인 정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방지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성실히 임해주신 임원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 보고서와 현재 자산 목록을 실은 재무제표, 세입 세출 결산서, 특별회계 집행 현황 및 보강금 현황을 첨부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26일 감사 김기훈, 안민호, 감사 김기훈, 감사 임원입니다. 제의가 있으시면은 질의를 네 군데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고 거기에 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일반 회계 결산서 509페이지에 한국치의학 교육평가원 지원,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지원, 대한치의학회 지원, 예산과 결산이 동일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감사님들은 여기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감사 시 설명 들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확인되셨습니다. 다음 말씀드릴까요? 일반 회계 결산서 506페이지 법제위원회의 5번 항목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추진 연구 부분입니다. 예산은 3,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결산은 2,784만 8,4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무보고서 171페이지를 보면 토탈에서 이 항목에 있어 식사는 3번 했고 회의는 1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 비용은 2,700만 원 이상입니다. 아마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